있습니까? 민원이 있어서 왔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데 달래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그게 위정자지. 어떻게 네가 알아서 해라는 그런 표현을 대놓고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저희도 하루하루가 똑같이 살아본 판이에요. 잠을 못 자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천안시의 역량이 과연 있느냐?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여지까지 천안시에서 시의원조차도 이 중요한 사태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시의장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저 당사자한테 연장 진료는 소리를 하고 사다리 올라가실 수 있게 우리가 준비 다 해놨어요. 우리가 설득했어요. 대화하려고. 아침에 와서 먼저 연장 진료 놓고 가가지고 지금 사다리 내리게 되는 상황이에요. 대화를 거부하게끔 만들었어요. 이게 과연 위정자로서의 할 일이냐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천안 시민이기도 전에 우리 충남 도민이에요. 도지사가 해결 안 하시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도지사님 못하면 이제 대통령한테 가야겠죠, 저희. 바로 말씀드릴게요. 투사 하나는 금방 나와요. 하나가 10되고 100됩니다. 투사 중에 하나 죽으면은 열사가 되고, 열사가 되면요 쌍팔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당이니까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당한테는 얘기 안 해요, 저희는. 힘없는 야당한테 얘기해서 뭘 하겠습니까? 정부 여당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 줘주세요. 지금 뭐 이제 주민대책위가 공청회를 해서라도 좀 공론화 시키고 주민의 의견과 시민의 어떤 모습이 어느 쪽을 기울는가를 진짜 보고자 하는 과정을 요구를 했는데도 좀 무시하니까 굉장히 꼬이기 시작하고 행정 절차 또한 진행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 투성이가 좀 보이는 게 많이 보여요. 도시계획하는 저 입장에서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보이지. 그리고 이제 뭐 일정의 뭐 이제 과정들이 굉장히 막판으로 가니까 이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인 우리 서 국장 입장에서는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진퇴하냐,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 어떻든 그 시민의 입장에서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 해봐도 안 되니 마지막 택하는 게 이제 목숨 걸고 저렇게 고군당신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목숨을 건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생각해서 오늘 좀 뭔가 방법 좀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 다 나오겠지만 그런 전제에서 좀 도지사님 좀 대한민국 충청남도 천안시니까 도지사님 입장에서 행정 명령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직권으로서 그 권한도 있잖아요. 그런 행정부 입장에서 봐서 그런 법 입장에서 계셔서 좀 듣고 평안을 좀 이렇게 저희가 보시면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대표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다른 건 몰라도 어떤 행정명령이라든가 직권을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게 법에 규정되거든, 법에. 잘 아시다시피 이 도지사한테 가만히 있고 이런 건데, 이 문제는 50만 넘는 도시는 아예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성남이라든지 여기서 50만 원 전체 도시 그래요. 청주도 그렇고. 그 시장한테 이런 그 권한이 다 주어진 거라, 여기 우리 도지사에서 그 시장한테 어떤 직권으로 아니면 행령으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법상은 없어요, 최소한. 천안시가 뭐 그 특별시나 광역시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법으로 돼 있어요, 이게. 50만 원 특례시 12개. 국토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아예, 그래서 이게 예전에 없었던 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50만 원 정도는 상당 부분 권한이 많이 이양돼 있죠. 그 충남시는 뭐지, 그냥 천안만 그래요. 다산도 안 그럴 건데, 모든 행정사항이 모든 아니, 그 모든 행정사항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특별하게 이런 그 행정 절차 도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는 딱 돼 있어요. 아주 규정돼서. 그러니까 뭐 아니 그 말도 충분히 말씀하시는 걸 치질 알아요. 근데 최소한 법상은 우리가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한테 아니면 시장 지무장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니면 권한 정지하라 절차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제가 우리 여기 온 것은 이런 상황이 도민이잖아요. 시민이고 뭐 개인적으로 아는 건 물론이에요. 도민이기 때문에 하는 거 와서 도와주겠다. 그러나 또 내일부터 한 3박 5일 중동 갔다 또 현황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전화 능력을 떠나서 그래서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중남만도 많이 이 문제가 뭐 여기서 여러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는 원정만 드린다고 여러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안 드리는데 일단 그
높은 구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공청회 같은 거는 뭐좀 이게 신경이 안 했었지. 이걸 왜 절차를 좀 밟아서 좀 우리 주민연을 좀 해주시는 그랬으면 더 좋았는데 말이에요. 모르죠. 그거는 당연히 사실 법적 제 입장에서는 법적인 권한도 가졌다고 보는데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진행 과정상에서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하게 되면은 정식적으로 공청을 해야 되고 통합해서 이제 전략 환경영향 평가랑 일반 환경영향 평가가 있는데 통합해서 할 수 있어. 이제 이 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이 30명 이상의 공식적으로 이 반대 의견을 내고 공청회 요구를 하면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공식 공문으로 그 많은 일들의 과정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청회 하나 안 열어주니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 이유를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지만 공청회 같은 거는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주는데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토론회나 합니다. 네. 토론을 하다 그냥 끝날 수 있고 결론 내릴 필요도 없는 그게 토론이고 오늘 이런다고 끝냅시다 끝나는 그런 거를 하자가 하니 이게 접근하는 방법이 각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천안이 지금 이제 민간 개발 특례 사업으로 5개가 장착이 되고 있는데 천안시는 그냥 일관되게 그 민간의 제안에 의한 개발 사업 방식만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원 일몰자와 관련된 대안이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임차제도를 20년 동안 활용하겠다고 하고 서울은 100% 매입하겠다고 했죠. 기초지자체 수원이라든지 청주는 그나마 그래도 절충을 통해서 5% 정도의 비공원 면적에 대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어쨌든 개발이 되든 개발이 되지 않든 간에 다양한 절충안들과 모색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천안시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것도 법에서 고시하고 있는 30%가 데드라인인데 여기는 29.9%입니다. 그러니까 다 민간의 제안을 극도로 개발 이익을 챙겨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의 관점에서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가 없고 시민의 삶에 대한 가치가 전혀 부재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미 이제 갈등적 사안으로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환경영향이나 교통영향 평가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지만 MOU 체계를 통해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천안시가 높였거든요. 그래서 건강교육청에서 사실은 부동의가 떨어지면 천안시에 대한 행정적 법적 책임은 더 높아집니다. 그 단계가 더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그 책임성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갈등을 해결하거나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계속 직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청년 강정리 사례처럼 일정한 직무 이행 명령 또는 행정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들을 저는 가름마를 다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지금 정확하게 지사님이 안 살펴보셔서 그러신 거고 살펴보시면 저는 충분히 직무 이행 명령이나 또는 행정적인 조치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저도 도의 도시계획위원이었습니다만 도도 사실은 장기 미집행 공원 일몰과 관련된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 정도가 있는데 그걸로는 지금의 도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첨예하게 인구 10만의 생존이 걸려져 있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문제 해결 방법은 토지 매입입니다. 지금. 그래서 천안시도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토지 매입을 못하니 그나마 70% 지키겠다 이 이야기만 계속 앵무새처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400에서 500억 정도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토지 매입을 위한 방향을 좀 모색을 해 주셔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고 장기적으로 도에서도 국토부를 상대로 지금 물론 개정 법률도 입법도 예고되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선도적으로 좀 나가 주시면 나중에 이제 6월 3일 전후에서 또 분위기가 반전되거나 하면 도의 부담이 50%가 아니라 30%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좀 정책적인 테러의 여력을 가지고 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천안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여지를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어떤 그런 방향에서 좀 도에서 역할들을 좀
사실 국회에서도 이 공원 관련 특별법으로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심의 중에 있는데 거기 보면 도시라는 문명에 도시가 도로 없는 도시가 없듯이 공원 없는 도시도 없거든요. 반드시 그것 또한 공원도 도로만큼 필요한데 지금까지 국가는 도로에만 많은 투자를 했지 공원에는 투자 안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원 문제가 나타나니 이제는 공원에도 국가 공익 자금을 투자하라는 그런 법이고 그게 이제 50%는 국가 돈으로 하되 나머지 50%는 지방 재정을 하라라고 하는 법의 내용이고 50% 지방을 할 때 채권 발행하면 채권에 대한 이자가 나가니 이자 부분의 75%는 국가가 대해주는 아니고요. 그게 갑자기 진행되면 안 되니까 3년 유예를 하자. 내년 7월 1일자부터 들어갈 게 아니라 3년 유예를 해서 그때 잡으면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들 연차적으로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만나게 된다면 말씀대로 도에서 일정 부분은 50%를 또 50% 중에 또 25% 이렇게 나누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이건 가치 문제거든요. 가치 문제에 대한 이것도 있지만 이거는 공원 안에 이것은 시민의 생활과 또 교육과 문화와 역사와 관계되는 진짜 도심의 어떤 그 자체잖아요. 가치는 무한의 가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아까 그 비용이라 그랬는데 그 비용은 우리 주민이 내는 세 중에 도시계획서라고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 시설인 거예요, 공원이. 그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을 만들자고 도시계획서를 내는데 그걸 왜 자꾸 딴 데 쓰느냐고요. 그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이제 우리 도지사니까 보시면 그런 것들을 이제는 끌어들 수 있으니까 단기간 이걸 유예시키든 행정명령을 우리가 모든 개발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지금 현재 일상 중에도 문제가 자연환경이 우수하다든지 난개발이 우려된다든지 그럴 때는 3년 동안 개발 행위 제한을 할 수 있어요. 그렇듯이 또한 난개발 우려되니 개발행위 제한구역을 만들어서 관리하면서 우리가 도시계획서를 여기에 집중하면 그 방법 또한 국회가 말하는 특별법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기회는 나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 차원에서는 국가와 별개로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서는 아마 지방세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더 챙겨주십사 하는 생각을 저는 도에서 우리 해주십사 하는 말씀과 더 깊이 살펴볼게요. 네. 저희 생각에는요 충청남도에서 천안시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해야 된다 당장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제한 방식이냐 공모 방식이냐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거짓된 정보로 시작을 했고요, 천안시가.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2년 전에 500억이면 이 산을 매입할 수 있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공모 방식을 나갈 때 공고문에 5,600억 사업비라는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정리가 된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은 작년 9월 달에 2천억이 들어간다 그랬고요. 올 3월 달에 산림과장이 방송에 나와서 4천억이라고 그랬고요. 10월 달에는 다른 산림과장이 와서 7천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의 진위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늘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갖는 의구심이 첫째는 뭐냐면 500억일 때 이 산을 개발을 하든 아니면 산을 보존을 하든 샀어야 되는데 지금 2년 사이에 예를 들어 7천억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1,000억이라고 한다면은 그 세금은 토지주가 얘기하듯이 다 누구의 돈입니까? 천안 시민의 돈이에요. 우리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은 천안시가 그렇게 행정을 무능하게 처리를 했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벌써 감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저희 아파트 얘기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안시의 이제 행정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부분이 뭐냐, 만약에 건축 허가를 낸다고 하더라도 1.2대1로 해서는 안 된다. 차량 주차대수는. 왜? 우리 같은 경우는 1.4대1이었기 때문에 826세대가 2,500대가 등록돼 있어요. 3.5대1이에요. 여기 우리가 예상을 하는 수준이 2,500가구가 들어오면은 차 3,000대 등록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인허가 사항으로. 그럼 나머지 5,000대는 길바닥에서 이 주민들과 뒹굴어져서 싸워야 되는데 이 진흙탕 싸움을 천안시가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것 자체도 이미 규정이 1.2대1이라 하더라도 기존 아파트와의 문제가 생기니까 뭐 2대1이 됐든 2.5대1이 됐든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라 그래서 꼭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더 강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의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건축허가 조건이라는 거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주민들을 시킬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같은 경우 등을 가입을 해서 분양할 때요, 우리가 기부채납한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이 사업부지로 지금 편성시켜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소송할 거예요. 왜? 막말로 1,000만 원씩 호가가 나온다고 치면 우리가 한 50억 받아야 되는데 50억 받아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입주민으로서.
천안시가 우리를 설득하는 과정은커녕 우리를 땅을 내놓으라 그래서 뺏어갔는데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발할 때 동일하이브를 개발할 때 개발 주체가 이 개발하는 대신에 공원 땅을 일부 매입해서 공원으로 기부천한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땅에 사실은 그 분양가를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용적으로 그 돈이 이제 시에 이제 돈으로 잘 관리하라고 줬는데 그걸 개발을 지금 내처럼 꼴이 됐으니 그 행정감사라는 얘기고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저희는. 하여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민간공원 개발이 대안이다 그러고 이제 시에서 하잖아요. 하는데 그 대안이 말하는 게 70%라도 건져서 좋은 공원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0%는 이제 자기들 최대 이윤을 난 개발로 주면서까지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녹지라고 하는 이 공원을 이 가치를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가치로 줄 테니까 거래를 하자니 이런 거래가 사실은 내용이 그게 민간공원 개발 특례에 대한 법이라고 하는 합당에 꾸며서 만든 거지만 내용 깊이 들어가면 그거잖아요. 그 가치 이 가치를 바꾸는데 바꿀 가치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난개발을 우려합니다. 2020년 7월 1일 되면 난개발을 우려합니다. 그 난개발은 컨트롤 될 수 있거든요. 도시계획 관리를 통해서. 근데 진정한 이 난개발은 이겁니다. 지금 말하는 이 교통 문제, 개발된 최고 높이 36층의 초고밀 초고층 개발해버리잖아요. 교통 문제, 경관 문제, 스카이라인 문제, 환경 문제, 미세먼지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이 총체의 개발 이걸 최고의 선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지상 최대의 나는 난개발이라고 봐요. 도지사님 이거는 한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다른 아까 말씀 중에 대구시는 민간공원 공원 일부제에 따른 민간개발 특례가 아파트가 아니거든. 민간공원 개발 특례에 아파트나 집합주택 그러니까 연립주택 이상을 들어오는 건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다른 걸 와서 너희들 해봐라. 그렇게 하는 제한 받지. 이렇게 천하처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는 5%, 9% 나도 이윤을 낼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평균 10%만 돼도 이윤 난다고 판단 내리는 게 우리 학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18%밖에 하고 있는 이 면적이 비공원 시설로 정해서 30% 중에 면적을 하고 있는 게 평균 18%에 대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천안은 29.9%예요. 30%다 먹는 거야. 그것도 초고층 아파트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대의 난개발은 이거라고 나는 봅니다. 저도 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누구신가요? 예, 저는 정의당 천안 지역 황한철 위원장입니다. 일루시? 예, 아이 괜찮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50만 이상의 특례시가 되거나 100만 이상의 특정시가 넘어가면서 도지사의 권한이 힘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힘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천안시는 비상사태이죠. 그래서 구본영 천안시장이 당선 무효형이 됐기 때문에 50만 이상의 지금 특례시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지사님께서 힘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힘을 좀 쓰시면 이 부분은 천안의 권한 대응하고 공안서 권한 대응하고 충분히 의견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사태는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천안시 이 하나 문제를 풀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금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권한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지사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서상훈 국장이 지금 위험하지만 이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도지사님밖에 지금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장 위원장님 말씀도 잘 네네. 저희가 검토할게요. 네, 검토하는데 하여튼 더 검토를 해야겠지만 거리 사태는 바로 이제 시장 직무대행 체제가 됐기 때문에 얘는 법상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대행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잘 검토해볼게요. 네.
저희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요. 우리가 선출한 시장이 지금 안 계십니다. 새로운 시장이 뽑힐 때까지만이라도 이 사업에 대한 중지를 천안시가 하는 것이 맞다. 이게 저희의 생각이에요. 원천 무효를 시켜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시에서도 일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부 양보를 해서 드리는 말씀은 다음 시장님이 오셔서 천안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키시고 사업을 하든 안 하든 할 수 있는 어느 분이 되시든지 간에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지, 정부부 시장이 전임 시장이 나는 시스템에 의해서 갑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 발상이 잘못된 민주주의 역발상이다. 이게 과연 천안 시민 중심이냐, 시민 보고 알아서 하라는 정부부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무주공산이에요. 천안시는 어느 분이 시장이 되시든지 간에 이 지역의 민심이 반대라는 거를 확인하실 거고 그 민심이 반영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당연한 결과가 이게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 지켜졌을 때 힘이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쏠리느냐는 이제 선거에서 결과가 나오겠죠. 시민들이 말씀하세요. 투표의 힘으로 바꿔보자. 그 마지막에 그 힘이 어느 쪽으로 실리고 어느 쪽으로 비판이 가는지는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잘 판단하시고 천안 시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도지사님, 핵심은 매입 비용인데 우리 도에서도 이 시급한 문제거든요. 15개 시군을 이제 관할하는 도 입장에서 도시계획 시설인 이 도시공업 문제, 거기에 가장 첨예하게 일봉산 공업 문제가 같이 이제 껴 있는 상황인데, 도시계획세가 되든 아니면은 뭐 우리가 꼭 그게 세가 있어야지 그 재정 투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를 만들고 도시 문명에서 꼭 필요하다 판단되면 다른 부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 체계적으로 공업 매입을 위한 그런 어떤 그 예산 투입 절차나 이런 부분이 좀 도지사님 어떤 그런 결단에 의해서 좀 반영이 되고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재가 출입은 잘 알죠. 그런데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내년 7월 1일부터 하는 것만 해도 대략 한 2조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내년 7월 1일부터. 그건 아니 7월에 당장 도래하는 게 2조 9천억 정도. 전체로 한 4조 7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도 전체의 말씀. 네, 그렇죠. 이거를 예산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죠. 일부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네.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지방채 발행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거는 좀 더 깊이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지금 공원 임차제도 천안만 한번 해도 고민해 공원 임차제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하여튼 뭐 그냥 천안마도 좀 당장 5개가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있는 거 알잖아요. 5개 문제가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아마 이거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매칭이 되는 게 아니면 개인적인 게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충남에서 일본 공원만 문제가 된다. 다른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법에는 없지만 법에 위반은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문제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 공원만 문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천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아산도, 서산도, 당진도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당연해요. 우리 그 주민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도지사 입장에서는 15개 시군을 볼 수밖에 없고 또 물론 이 소정우 처장 입장에서는 사람이 생명이 달려있는 건데 사람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 다 알죠. 알면도 도지사 때는 전체적으로 살필 수밖에 없고 이런 행정 또한 다른 여타 행정도 다 함께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 주신 거에 저희가 깊이 한번 좀 더 논의를 해보고 고민을 할게요. 하여튼 근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에요. 어려운 점이 아니면 뭐 이상한까지 올 일도 없죠. 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아까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지금 함께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거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민간 협의라든가 그걸 통해서 아까 이제 강장님 말씀 그것도 강장님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닌데 이런 그 민간 협의를 통해서 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너무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 시민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주민 우리 대표이사로서. 예. 우리 도지사님께서 저희는 오늘 대안을 갖고 오셨을 거라고 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생각은요.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듣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지사님이 지금까지 이 문제를 방관하셨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씀 아니고요. 지금 대안도 없이 와서 원론적인 지금 이야기를 토론하는 거지 이 토론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요. 제가 제 시민들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와서 이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숱하게 원론적인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이 어떤가 그걸 캐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조정해주고 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에 계신 분들이에요. 전부 다 여기 천안시의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럼 당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지 시가 아닌 도가 아닌 이거를 왜 못하신다고 그런 자체도 생각을 안 하시는 이 자체가 울분을 토합니다 진짜. 그래서 도지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게 우리가 울분을 토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방조를 하는 건 직무 태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도지사님하고 같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민해서 빠른 시간에 해결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가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사님 어쨌든 뭐 아까 지사님 말씀도 이제 이해가 되고요. 여러 이제 시고 계신 분이 산재도 있죠. 근데 지금 아마 LH에서 우선 보전 지역에 대한 조사는 끝나서 국토부도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사실 우선 보전 지역에 대한 일정한 재정 투여 이런 기회들도 있었는데 천안시는 그런 고려도 좀 하지 않았고 말씀 주셨던 대로 일봉산만 다는 아니죠. 근데 갈등이 점화가 됐고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공원 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도 차원에서 별도의 위원회 구성들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보존해야 될 가치에 대한 판단들을 하시고 지금 말씀대로 1조 몇천 억을 동시에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가능한 범위에서 2020년도에 최소한 뭐 500억이든 1000억이든 한번 마련해 보겠다.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자체적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추진해 보겠노라. 이런 것들이 저는 도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의 기본적인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수준에서라도 활로를 좀 만들어 주시면 저는 도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으로 저는 도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사님 말씀하셨던 민간 협의체 구성 이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지금 천안과 관련해서 갈등을 조정하거나 또는 천안과 관련해서 뭐 어떤 대안을 마련하거나 또 장기적으로 공원 일몰제에 대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제안들을 검토할 수 있는 조치가 빠르게 어떤 시그널이 내려져야만 어쨌든 지역도 그 시그널에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도의 포지션을 좀 잡아주십사라는 게 생각이고요. 우리 차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게 저도 잘 검토를 했는데 이게 뭐 오늘 아까 대표께서는 답을 갖고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현재 좀 고생하시고 좀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라 찾아보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네, 기본적으로 그거를 뭐 방치는 방치는 그건 아니고요. 방치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행정도 그리고 지자체 고유 사업에 대해서 개입을 못하는 게 많아요. 중앙정부도. 근데 이게 이 문제는 하여튼 충남도가 말씀하신 것 앞에서 잘 검토를 해볼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충남도가 50만 넘는 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공원 문제에 대해 관여하는 데는 정말 일정한 한계가 있어요. 예. 우리가 뭐 말씀하셨던 뭐 직권으로 어떤 문제를 하거나 이러는데 그건 뭐 그럴 수 없는 문제는 아니고 다른 거에 대한 권한은 다 있는 거죠. 주면 되니까. 근데 이런 특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오늘 말씀 주신 거 우리 국무체 정책관도 나주시니까 잘 듣고 전체적으로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저희들 생각에 뭐 오신다 해서 기대도 걸고 어제 토론도 많이 했는데 우리 척자 마지막 한 그런 얘기와 더불어 도에서도 보통 뭐 이런 급박하고 시급한 문제 또는 비상사태적 입장에서 그런 생각해보면 또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시범사업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시범사업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선 관리 대상을 정하면서 가이드라인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 그게 특별한 어떤 특별비가 되던 어떤 방법을 찾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우선순위 문제가 있는데 이게 법상 허용되고 그런 거에 우선순위 문제가 있죠. 우선순위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우선순위예요. 이 충남도 아니 이것도 우선순위죠. 이런 우선순위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충남도 경기 마찬가지인데 그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 중간 지원주직 같은 경우가 호봉 성급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5년을 일하든 15년이라든 호봉 성급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생활임금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선순위지만 그런 것도 우선순위. 같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지사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도 우선순위인데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그게 5년이든 15년이든 월급이 한 번 못 오르고 생활임금이 안 되는 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사람한테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해요. 여건이 허락되는. 근데 여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문제가 가장 최우선 아니에요? 우선도 아니고 최우선이죠. 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충남도 입장에서는 이것도 우선순위가 되지만 다른 많은 분야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특히 사람에 관련된 것처럼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를 최대한 잘 참작을 했는데 그리고 저도 뭐 오늘 외국에 갔다 올 건데 여기와 저 같은 경우 원래 이거를 이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무슨 방안이 있나 아니면 의견을 듣고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올 때도 무슨 의견을 더 주시고 좋고. 제가 좀 건의 말씀. 저는 상식적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다음 시장의 정치적 결단으로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면 이제 뭐 소송이 들어오고 뭐 이래가지고 공무원이 좀 징계를 받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좀 안 돼야 되고 진짜 안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다음 시장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은 뭐 소송해서 좀 손해배상을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결될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금강유업 환경청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계속 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뭐 극단적으로는 이건 진짜 보존을 해야 된다. 사방에 아파트 단지고 시민들이 너무 사랑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이건 보존 가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 그래서 이건 하면 안 된다. 뭐 극단적으로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용기를 금감유업 환경청장한테 좀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지사님도 좀 전화도 해주시고 담당 공동체 정책관 이런 분들이 좀 금강유업 환경청장 이런 분들 만나서 가보니까 상식적으로 그 아파트 숲속에 작은 공원에 30% 잘라서 개발하는 것 자체로 안 맞는 것 같아.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겠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금강유업 환경청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좀 힘도 좀 실어주시고 이러면은 좀 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결돼야 될 것 같고 좀 사실적으로 좀 다른 데하고 좀 다른 이야기. 이런 공원이 많지 않잖아요. 아파트 단지 숲속에 작은 공원인데 아니할 말로 봉서산처럼 크기라도 하면 좀 일부 떼낸다고 그러지만 이건 너무 작은 공원인데 30% 떼내니까 사실 남는 게 별로 없네요. 저는 이건 해결 가능할 수 있을까 상식적인 관점으로 다음 시장이 좀 잘 뽑혀서 좀 정치적 결단으로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저희도 저기 주민인데요. 이게 왜 어려운 문제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저희 주민들이 몇천 명이 지금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다른 뭐 여러분은 중요하지만 뭐 크게 볼 때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저는 천안 시민이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두 명의 서명이 아니라 몇천 명의 서명을 지금 들고 들어가는데도 공청회 하나 안 열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 국장님 지금 당장 내려오셔야 되는데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막 도전적으로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무식한 주민이었습니다. 아니 그 들으라고 현장 온 사람한테 다 그렇게 도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아니 왜 같은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우리 알겠어요. 주민들이요. 이 울분이 많이 쌓였어요. 천안시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기왕기사 이해해 주십시오. 이사님. 일단은 저희는 주민들이랑 못 배운 놈이 민초라 그래요. 우리 예, 천안시에 저희는 다 민초입니다. 억울한 이 심정이 많이 쌓였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공청회도 대표입니다. 안 받은 아파트 상태고 대표들이라 그래요. 공청회를 일단 해야 되고 지금 천안시장도 지금 없는 자리에서 이 공사를 진행된다는 거는 저희 시민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고요. 저희가 반대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게 계속 진행돼야 되는지 저희 시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상식적으로만 움직여져도 저희가 이렇게 분노하지 않는데요. 상식 이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발 상식으로 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하여튼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전달하고 이제 이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사실 이제 지사님께서 이제 도지사로서 모셔보고요. 어쨌든 민주당의 또 일종의 수뇌부로서 오신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당겨온 건 아니고 사실은 어쨌든 뭐 주민투표 부분도 결국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결국 부결된 거 아닙니까? 시의회에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최소한의 주민을 대의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조차 지금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극도로 분노하고 있고요. 그 두 가지 부분에서 다 관심을 가져주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점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사실은 천안시 의회에 의견을 올려서 통과를 시켜서 주민투표 지역에 한해서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부결시킬 때의 조건은 천안시 전체라고 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올린 내용과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미 천안시 의회에 다시 발의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어요. 근데 각 정당이든지 근데 지금 어떤 정당이나 시의회에서의 답변은 없고요. 저희의 입장은 상당히 지금 답답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저희 주민들이 분노를 하는 거는 그 표 숫자 때문에 분노를 하게 됐어요. 11명이 반대를 하셨고 5명이 기권을 하셨고 9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럼 시의회 구성원이 어느 당이 몇 분이신지 이제 의회 조직들을 보면 다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보시고 그럼 이 당에서 다 반대를 한 거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다수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이 전 시장에 대한 집권 뒷받침을 아직도 하겠다라는 의지로 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거고 집권 여당에다가 석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께 결자 해지해라. 스스로 만든 덫에서 빠져나오실 길은 우리가 길을 열어드렸어요. 시의원들은 주민투표를 통과를 시키시고 또 정치권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정무부시장한테 이 행위에 대한 거는 전 시장이 저지른 과업이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겠다. 일체 중지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정치의 도덕이 아니냐. 우리가 뽑아준 사람들에 대해 우리한테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구축할 수 있는 일이다. 상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가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정무부 시장을 압박해서 주민투표를 하든지 아니면은 중지시키겠다라는 말 한마디 했을 때 이 사업이, 이 행위가 전체가 눈 녹듯이 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게 지도력이고 우리가 뽑은 선출직 직원 공무원들한테 대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바람이지만은, 부탁이지만은 이거는 주민의 힘, 투표의 힘으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장 선거가 걸렸습니다. 천안시장부터
우리 저 의원님들도 앞에 계시지만은 이분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국회 가서 고생하고 계신 거 저희도 봤어요. 저도 의원님들 쫓아다니면서 1년 동안 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쫓아다녔어요. 여기 자주 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힘을 집중을 못한 거 아니냐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도지사님도 당에